퇴직 후의 삶 정말 준비만으로 충분할까요?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는 나는 그래도 준비된 편이야 라고 자신하던 이들이 막상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한 은행원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이후의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제목처럼 난 준비됐어 라던 58세 은행원, 지금은 월 27만 원으로 생존 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는 58세 지방의 한 시중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대출 담당으로 일하며 남의 돈을 관리하던 그가 퇴직을 앞두고 자신감이 넘쳤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퇴직금 그리고 60세부터 나올 국민연금, 더불어 꾸준히 불입해온 개인연금까지. 주변 동료들은 부러워했고 그는 난 다른 사람들보단 낫다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2년 그의 통장은 이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매달 27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를 모두 합쳐 100만 원은 기본으로 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문제는 계획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2년 동안의 공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후에나 지급되는데 그 사이에 2년을 단순히 조금 아껴 쓰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해에 가족과 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도 잦았습니다. 퇴직 축하한다. 이제 여유롭게 살아라는 말이 오갈 때마다 그 역시 자신이 아직 현역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유는 단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나가고 수입은 끊겼습니다. 결국 남은 퇴직금은 투자로 돌렸지만 불안한 마음에 중간에 환매했고 손실만 남았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하루의 리듬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은퇴자가 아니라 퇴출자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출이 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유일한 사회적 연결이었고 그마저도 사라지자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온라인 쇼핑이나 술자리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잃은 건 투자 실패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준비의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준비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준비는 돈을 어떻게 쓸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할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첫 2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재정적 심리적 균형을 잃으면 이후 10년이 흔들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즉 처음의 설계가 인생 후반부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현재 그는 경기도 외곽의 원룸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행 시절 익힌 회계 지식을 활용해 지역 상가들의 장부를 정리해주는 일입니다. 월 27만 원이라는 수입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간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살아있음을 느끼는 일이더군요.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중산층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50대 후반까지 일하며 나는 준비됐다고 믿는 이들 대부분이 예상보다 길고 예상보다 비싼 노후를 맞이합니다. 퇴직 후 20년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이 시기를 버티려면 3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백기 대비입니다.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25년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목돈이 아니라 다리 역할을 하는 자금이어야 합니다. 둘째, 소비 구조 조정입니다. 퇴직 전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삶의 규모를 줄이는 건 실패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입니다. 이를 통해 맺었던 관계가 사라진 후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사람과의 연결이 유지되어야 마음의 균형이 잡힙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돈보다 리듬입니다. 수입이 줄어들어도 리듬이 유지되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하루의 의미를 잃으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이 은행원은 지금 비로소 진짜 은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법,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서는 법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준비됐다고 믿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은퇴는 재정 계획의 완성이 아니라 인생 계획의 재출발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단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선 돈보다 마음, 계획보다 관계, 그리고 자신을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30년 동안 월급을 받고 계획대로 저축하며 규칙적으로 소비하던 삶에서 벗어나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달라진다. 매달 들어오던 고정 수입이 끊기고 자신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기 쉽다. 나는 준비됐다고 자신하던 은행원이 결국 월 27만 원으로 버티게 된 이유는 단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삶의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착각을 한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는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 숫자만이 노후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그 숫자는 결코 인생을 지탱해 주지 않는다. 삶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 아니라 리듬이고 의미이며 관계다. 매일 아침 일어나 씻고 출근하고 동료와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소비로 그것을 채우려 한다. 그는 퇴직 후 첫 해를 그렇게 보냈다. 명함을 내려놓자 사회가 그를 부르지 않았고 그는 그 침묵이 두려워 지갑을 열었다. 친구들과의 식사, 가족과의 여행,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같은 소비는 처음엔 보상이었지만 점점 불안의 방패가 되었다. 아직 괜찮다는 착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이 늘었고 결국 퇴직금은 사라졌다. 그가 깨달은 것은 돈의 소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존감의 붕괴라는 사실이었다. 은퇴 이후의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존재의 증거가 된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아도 최소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소비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다. 퇴직 전에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누구도 버틸 수 없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궁핍이 아니라 자유의 선언이다. 덜 쓰는 만큼 덜 불안해지고 작게 사는 만큼 삶은 가벼워진다. 한때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가진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돈 대신 시간을 투자하는 삶,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인생의 핵심이었다. 그는 오전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회계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카페 한 구석에서 상가 장부를 정리한다. 일당은 많지 않지만 일의 무게는 다르다. 누군가의 가게를 살리고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한다는 감각은 그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는 말했다. 은행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진짜 돈의 의미를 압니다. 그땐 숫자를 봤지만 지금은 그 숫자에 깃든 사람의 삶을 봐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재탄생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직함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 회계 조언가로 불린다. 그 이름에는 새로움이 담겨 있다. 한때 준비된 은퇴자였던 그가 이제는 배우는 은퇴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은퇴란 완성의 시점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작이다. 지금 한국의 5,060대 중 상당수는 조기 은퇴 시대에 놓여 있다.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 무려 30년의 공백이 남는다. 이 시간은 단순히 버텨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삶의 이막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이 있으니까, 연금이 나오니까라는 안도감 속에 머문다. 문제는 그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이다. 은퇴 후의 생존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의 유연성, 관계의 폭, 그리고 일상의 리듬이 결정한다. 그는 어느 날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다. 퇴직 전엔 돈이 내 하루를 움직였지만 지금은 내가 돈을 움직인다. 그 말 속에는 오래된 직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자각이 있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조정이다. 더 많이 벌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 살아야 하는 시기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의 마음 안에서 자신의 하루를 설계하는 힘에서 온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퇴직 후의 첫 100일이 그 사람의 10년을 결정한다. 실제로 이 시기에 돈의 흐름과 생활 리듬이 정해진다고 한다. 처음부터 생활비를 줄이고 일상을 단순하게 설계하면 그 후에 불안이 줄어든다. 반대로 퇴직 직후에 과거의 습관을 유지하면 그 버릇이 파산으로 이어진다. 결국 준비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그는 이제 매달 27만 원을 벌지만 그것이 그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돈으로 그는 자립을 유지하고 있다. 자존감은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힘에서 온다. 그래서 진짜 은퇴는 퇴직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순간 시작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과연 진짜로 준비됐는가? 내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가 은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인생 2막의 출발점이다. 결국 교훈은 단순하다. 준비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렵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면 두려움은 기회가 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큰 자산이 아니라 더 작은 욕심, 더 넓은 관계, 그리고 더 깊은 하루다. 은퇴란 잃는 과정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다.